네, 안녕하세요. 아부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에스프레소 머신을 제대로 청소하는 아부사의 노하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이 그라인더는 분해해가지고 제대로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분해하고 청소하고 다시 조립하는지 이런 것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부연 설명들, 이게 머신 청소가 왜 중요한지 어떤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지금 사무실에 있는 기계는 페마사의 E61이라는 모델이에요. 일반적인 머신들 같은 경우에 이 샤워 스크린 중앙 부분에 피스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대부분은 일자 드라이버 갖다가 이제 열게 돼 있거든요. 이 페마 거는 특이하게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민자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있어요. 나는 이거를 쓰는데 한 번도 이거를 해체해 본 적이 없다, 분해해서 청소해 본 적이 없다. 가히 충격적인 겁니다. 그 안에는 정말 그 사용 횟수에 따라서 정말 많은 찌든 때와 어떤 커피 기름과 산패된 커피 찌꺼기들이 계속해서 껴있고, 커피 맛은 날로날로 쓰레기가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를 하면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왜 페마사를 하필이면 선택을 해가지고 이 고생이냐, 이럴 게 아니라 장단점이 뭐든지 있습니다. 이거를 뜯기 어려운 만큼 조금만 요령을 아셔서 제대로 세척을 할 때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돼 있는 이 그룹헤드의 머신은 그만큼 더 커피를 100% 온전하게 깔끔하게 발현을 시킬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돼 있는 머신들을 상당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에스프레소 머신 이 청소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안에 뜨거운 물이 좀 닿게 해줘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블라인드 바스켓도 있지만 이게 보통 하나 제공해 주거든요, 처음에 머신을 사면은. 그래서 이런 고무 마개가 팝니다. 이런 건 얼마 안 해요. 그래서 이거를 바스켓에다 껴주고요, 이물질 없게 이렇게 장착을 해주시고, 이 그룹 패드에 안쪽 샤워 스크린에 얘네가 물이 제대로 퍼지도록 조금 헹궈주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만 해도 어느 정도 커피 찌꺼기는 조금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커피 찌꺼기들이 조금 나오죠. 그 다음에 머신 약을 쓸 겁니다. 약은 어디서 구하나요? 에스프레소 머신 세정제라고 치면은 다양하게 나와요. 근데 저는 주로 이제 이 카페토 브랜드 거를 많이 쓰거든요. 이게 이제 조금 인체에 유해한 성분들을 최소화해가지고 만들었다고 해서 저는 이걸로 많이 쓰는 편이고, 이거는 이렇게 한 스푼 거의 가득 채워가지고 넣어줘요. 그리고 그룹헤드에 장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백플러싱이라는 작업을 할 건데요. 이 작업은 머신에 따라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261 레전드라는 모델 같은 경우는 이거는 수동 머신이에요. 그래서 수동으로 해주면 되는데 자동 기능이 있어요, 대부분의 반자동 머신에는. 그거는 이제 그 처음에 머신을 사면은 엔지니어 분들이 매뉴얼과 함께 또 간략하게 설명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보통 머신들이 어떻게 세팅이 돼 있냐면, 그 반자동 머신도 자동 세척 기능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물이 틀어지고 시간이 5초 정도가 지나갑니다. 5초가 지나가면 그러면 물이 알아서 멈춰요. 그리고 또 5초의 시간이 지나고 텀을 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초가 지나면 또 알아서 물이 틀어지고, 이 과정을 약 5회 정도를 반복을 하는 게 대부분의 그 자동 세척 시스템이에요. 근데 저는 수동 머신이니까 이 작업을 수동으로 할게요. 자, 이제 5번을 했습니다. 5번을 하고 나서 안쪽을 보면, 열어보면 약이 이제 확실하게 다 녹았죠. 근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한 거냐면, 머신마다 다른데 대부분 여기서 아마 많은 바리스타 분들이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거를 이제 버려요. 이 약을 여기서 이제 싹 세척을 합니다. 여기서 그냥 맹물로 또 백플러싱을 해서 헹궈주고 끝나는 식의, 이런 식의 청소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고요. 약이 배어 있잖아요, 에스프레소 머신에. 그러면은 이때 더 찌는 데가 잘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그대로 싱크대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페마 브랜드의 샤워 스크린을 이제 분리를 하겠죠. 조심스럽게 티스푼 같은 거 갖다가요,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빼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테두리를 한 군데서만 하지 말고 여러 군데서, 양쪽에서 이렇게 해주다 보면 분리가 됩니다. 빠지는 거 보이시죠? 이 머신 같은 경우는 피스 형태로 일반적으로는 이 3포막만 뜯어지거든요. 근데 고무 패킹이 같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걸 모두 다 싱크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나머지 오른쪽도 그룹 패드 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약성분이 있을 때 닦아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손만 대줘도 약이 묻어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홈들 안쪽을 제대로 닦는 게 중요한데, 이런 브러쉬들도 청소용품으로 있고요. 저는 웬만하면 이용할 수 있는 건 다 이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안쪽 홈을 다 제대로 닦아주고, 이것도 조금 성이 안 차면 이런 홈에 들어갈 만한 롱노즈라고 치면 인터넷에 나와요. 굴절 리퍼 또는 롱노즈 리퍼라고 치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안을 이렇게 닦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 2바퀴만 돌려도 이렇게 보시면은 커피 기름이 묻어져서 나오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닦고, 그 다음에 포터필터 바스켓 홈 옆쪽에 걸어주는 부위, 여기도 안에 다 이렇게 제대로 넣어가지고 타이트하게 닦아줍니다. 청소는 언제 주기로 해야 돼요? 주기 같은 경우는 그룹 패드당 한 20잔 정도 추출을 했다 그러면 약품 청소는 반드시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것보다도 뭐 스케일 얘기도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막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많이 쓰는 데나 그렇고, 사실 그 정도 가지고 이렇게 스케일 걱정을 한다면 정수 필터에 차라리 더 신경을 쓰는 게 좋고요. 자, 그룹 패드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와서 나머지 애들을 이제 처리를 해야겠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 말고 다른 에스프레소 세정제를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맨손으로 하시지 않는 게 좋아요. 약이 상당히 되게 독한 겁니다. 저게 커피 기름을 지우기 위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 카페톡 거니까 그냥 손으로 하는 거고요. 일단 때부터 빼고요.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이 필터가 중요한 거예요. 샤워 스크린에도 이렇게 촘촘하게 망이 있고, 저 포터필터 바스켓에도 망이 있는데, 이 망이 제대로 뚫려져 있어야지 고르게 추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에를 잘 긁어주고요. 이게 좀 그래도 안 지워진다 그러면은 세제 이용하시면 돼요. 근데 어지간하면 이렇게 빨리 한다면은 뜨끈뜨끈한 상태고 약이 묻어져 있기 때문에 저 세정제 처음에 백플러싱 한 거 정도만으로도 굉장히 깨끗하게 이제 세척이 돼요. 다 닦아주면은 한번 이렇게 조명 같은 데다가 이렇게 봐요. 저는 모든 필터가 다 뚫려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커피가루나 기름이 막은 데가 없는지 그런 걸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팁 하나, 저처럼 이렇게 바텀리스를 쓰시는 분들 분해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냥 편하자고 이렇게 엄지로 누르는 경우 있어요. 그러다가 여기가 찌그러지거든요. 이게 균형이 나는 순간 커피 추출에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귀찮더라도 반드시 아까 같은 그런 티스푼 같은 거 다 옆에서 이렇게 지렛대 원리로 빼주세요. 이렇게 누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여기가 눌리거나 이러면은 추출이 제대로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미 여기도 약이 어느 정도 다 묻어 있어요. 그래서 솔 갖다가 막혀 있는 데가 없이, 얘도 한번 볼까요? 빗에다가 확실하게 뚫려 있어야 커피가 균일하게 제대로 추출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장착을 해주는 거예요. 다 세척을 했으면 다시 조립을 하는데,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거, 샤워 스크린의 이 패킹을 어떻게 장착해야 되느냐, 어디가 위로 가는 건지 가끔 고민 갈 때가 있습니다. 초보이신 분들은 글씨가 위로 가는 거예요. 글씨가 기계 위로 가게. 모든 이걸 고무 패킹 또는 가스켓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영어로 뭐가 써 있거나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이게 이렇게 위로 가게끔, 혹은 아무것도 글씨가 없는 게 포터필터의 바스켓의 테두리에 닿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올리고 그냥 그대로 장착만 하면 그냥 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약품으로 백플러싱만 일단 한 상태였고요. 그럼 이제 다시 장착을 한 다음에 맹물로, 저는 혹시 몰라서 약 성분이 조금 빠지게 조금 뿌옇죠, 이게 좀 헹궈주는 편이거든요. 다음에 맹물로 다시 5초 틀고 5초 쉬고 이거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네, 지금 5, 6회 정도를 다시 맹물로 백플러싱을 해가지고 완전히 지금 그룹헤드 청소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또 한번 헹궈줍니다. 물을 좀 충분히 여기서 빼주세요. 이게 약 특유의 냄새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룹헤드 쪽에 물 냄새를 맡으면 약 성분이 아직 남아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흔히들 이제 에스프레소 머신 청소를 하고 나서는 첫 샷은 그냥 한번 빼서 버려주라고 하는데, 물을 어느 정도 좀 많이 빼주면 괜찮고요. 이렇게 하면 지금 제대로 된 에스프레소 머신 그룹헤드 약품 청소가 끝난 거예요. 네. 이런데 이제 메탈 이런 데가 새 머신처럼 깨끗하죠. 광이 나죠. 그죠? 이 정도로는 돼야지 우리가 원하는 깔끔한 커피를 뽑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스팀 노즐이에요. 스팀 노즐도 굉장히 지레 겁먹고 안 건드시는 분들 많아요. 혹은 물 청소만 하시고. 근데 가장 확실한 거는 사실, 물론 사용을 잘하면 청소할 일도 거의 없지만, 이거는 모든 렌치 갖다가 다 분리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몽키 스패너 있잖아요. 스패너 갖다가 얘를 돌리면 분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안에는 마찬가지로 아까 전처럼 칫솔 같은 거 혹은 미세솔 이렇게 길쭉한 거 갖다가 닦아주면은 깨끗하게 세척이 가능해요. 네, 그럼 이제 그라인더를 분해해서 날 청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꿀팁은 이런 피스들 있잖아요. 멀리다 두세요. 이렇게. 이따가 청소기 쓸 건데, 청소기 갖다가 저런 나사 하나, 피스 하나, 이런 부품 하나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마 아시죠? 날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날이든 이게 똑같습니다. 뭐든지 뚜껑 원리예요. 그래서 그 반대로 이렇게 열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계속해서 돌리다 보면 그냥 빠지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한 논리예요. 이렇게 이 분쇄도 움직이는 게 이제 기계마다 조금 다른데, 뭐든지 약간 고정 핀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옆쪽에 이거 있는데, 얘가 이제 내렸을 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제 컨텐츠를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 에스프레소 추출 시간 컨트롤하기라던가, 그 다음에 전자동 그라인더 사용법 뭐 이런 거 보면은 대략적인 제가 설명을 합니다. 이게 날 간격을 조절함으로써 커피 입자의 굵기를 곱게 써느냐 굵게 써느냐 이런 원리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날 간격을 벌려뜨려 주는 거예요. 그게 큰 숫자로 가게 되면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쪽으로 가죠. 계속 14, 15, 16, 17, 18, 19, 20, 21 이런 식으로 계속 돌려주는 겁니다. 이 방향으로 나올 때까지. 완전히 다 빠지면 소리가 난 것 같은데 열렸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면 날을 열어볼게요. 날 틈 사이사이에 커피가루들이나 이렇게 기름 때문에 이렇게 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껴져 있는 거를, 커피가루들을 브러쉬 갖다가 털어낼게요. 자, 굉장히 잘. 다만 이제 조금 신경 써서 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 끝에 묻어져 있는, 굳어져 있는 애들 기름이랑 얘네들은 조금 세게 해줘야 돼요. 안 되는 경우는 좀 더 강한 솔이나 아니면 티슈 같은 거 갖다 닦으면 이렇게 지워집니다. 됐어요. 이쪽은 깨끗이 됐고, 이제 날 사이사이를 이것도 머신처럼 언제 한번 하면 좋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날이 조금 더 자주 해줘야 되는데, 이걸 이제 플랫버라고 합니다. 플랫버는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지만, 원두 한 20kg를 쓰면 꼭 이렇게 분해해서 청소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깔끔하고 안에 껴있는 게 없죠. 커피가루가 다 벗겨졌습니다. 이제 윗날 끝난 겁니다. 아랫날도 똑같이. 물 세척은 안 해요? 물 세척은 안 합니다. 왜냐면은 녹슬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저렇게만 해도 거의 저렇게 깔끔하게 날이 다 드러나고 가루가 없기 때문에 브러쉬만으로도 거의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게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세척을 해야겠죠. 무슨 수를 동원해서라도 안에 커피가루가 찌들어 있는 게 빠지지가 않고 막 이러면은
깨끗이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근데 이제 그러다가 날이 손상될 수도 있고, 가장 좋은 거는 그냥 이렇게 브러쉬 선에서 해결해 버리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 좋습니다. 예. 그리고 하실 때는 웬만하면 라텍스 장갑 같은 거라도 끼세요. 손이 베일 수도 있고 위험합니다. 생각보다. 자, 이렇게 다 했으면은 이제 얘도 끝난 건데, 그러면은 얘는 안에가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커피 가루가 안에 들어가 있는 걸 어떻게 하냐, 진공 청소기가 최고입니다. 이거는. 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진짜 중요한 걸 놓칠 뻔했네요. 여기 이 뚜껑에 이 안나사 부분 있잖아요. 여기 이 틈 사이가 깨끗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 순나사 뚜껑이 만나는 지점 여기 있잖아요. 여기를 잘 닦아줘야 돼요. 여기 틈 사이에 커피 가루가 많이 끼거든요. 그래서 결합할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분명히 내가 분해를 했는데 왜 결합이 안 되지? 이게 왜 안 잠기지? 이러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에 이물질이 껴서 그래요. 이거를 반드시 깨끗하게 잘 해주시고 결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날 조립을 하는데 올리시고요. 아까 전에 반대로 돌려야겠죠, 그죠? 작은 숫자가 오게끔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게 굉장히 세밀하기 때문에 수평을 잘 맞춰야 돼요. 전체적으로 처음에 이렇게 맞춰서 돌려주다가 뚜껑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빠르게 돌릴 수가 있겠죠? 이제 마지막 팁이 뭐냐면, 원래 메쉬를 맞춰놨던 상태로 가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감을 못 잡으니까 그걸 맞추려다가 원두를 막 엄청 소비를 하거든요. 간단합니다. 에스프레소는 거의 제일 고온 분쇄도기 때문에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가시고, 날이랑 날이 맞물려서 안 돌아가겠죠? 지금이거든요? 이게 지금 날이랑 날이 닿아서 안 돌아간 지점이에요. 여기서 한 10cm 정도, 한 뼘 정도, 여기서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 정도 라인. 이렇게 가면 틀어볼게요. 네, 이게 대략적인 이제 에스프레소 분쇄도에 가깝습니다. 그러면은 한 2번 정도만 추출해보면 바로 메쉬를 찾을 수가 있겠죠. 네, 오늘은 에스프레소 머신 약품 청소, 그리고 그룹 패드 안쪽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 다음에 그라인더 날 청소, 분해 조립 방법, 이렇게 실제로 제가 하면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려 봤고요. 또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이렇게 관리를 하고 커피를 내렸을 때에 정말 좋은 커피를 마실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좋은 에스프레소 맛의 비결 중에 기본은 이 그라인더와 이 에스프레소 머신이 처음 샀을 때와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거, 그게 가장 기본이고 올바른 커피 맛을 이끌어낼 수가 있는 조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